예, 안녕하십니까. 3주차 행복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3주차, 4주차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업들을 다 원격으로 이렇게 수강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 이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그 상투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까지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그 대상은 우리가 이제 곧 알아보겠지만은 사물이나 사람이나 또 사물과 사람도 아닌 그 어떤 다른 것, 예술 작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하느님이라든가 기타 또 많은 다른 대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매일 만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 만남이라는 그 의미를 지나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문자적인 의미 같은 거죠. 만남이라는 것은 첫째는 그 어떤 마주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자연 대상을 만난다거나 뭐 그런 의미는 마주친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누구를 딱 마주쳤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났다. 이런 간단한 어떤 말을 하고 거기서 따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치는 것을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행운을 만났다. 혹은 불행을 만났다. 혹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어떤 그런 어떤 운명을 만났다. 만났다 하는 것은 마주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접했다. 딱 어떤 그 둘이 이렇게 딱 접했다.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만났다고 하죠. 맞닥뜨리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맞닥뜨렸다. 그런 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주 본다. 마주 보는 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귄다, 사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귐, 만남이다, 사귐이다. 또 무엇이 있을 텐데 하여튼 가장 의미심장한 사귄다. 이제 우리는 그 약간 그 속어처럼 둘이 사귀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귄다는 것은 진지하게 만난다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고 뭐 그냥 재미로 한번 만나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어떤 장애물 없이 직접 만난다 하는 것을 사귄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만남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은 가장 중심적인 그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귐이다. 사귄다.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사건이다. 왜 실존적인 사건이냐면은
어, 그 어떤 두 사람이 자기의 모든 그 진실한 존재를 동원해서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생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실존적인 사건이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미팅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옛날에 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어떤 학생은 미팅을 100번 했다. 그래서 100번 기념 미팅을 하러 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귀는 것인데 그게 실존적인 사건이 이렇게 100번씩 일어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100번째 미팅을 나가는 것을 사귐이다, 실존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귀는 존재, 만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실존적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노동하는 존재다. 아니면 인간이라는 것은 유희하는 존재다. 아니면은 인간은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무슨 존재다 하는 그 중에는 인간은 죽는 존재다. 아니면 인간은 웃는 존재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인간은 웃는 존재다. 인간은 앓는 존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 앓는 존재다. 근데 왜 인간만 앓느냐? 예를 들어서 개가 앓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동물, 사자가 앓을 수도 있고 개구리도 아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앓는다고는 하지 않는다. 오로지 앓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그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이라는 것을 가장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만남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정의를 실존주의적 해석 아니면 실존 철학적 인간 해석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현대 사상가죠. 현대 철학자죠. 자기는 실존 철학자가 아니다. 자기는 철학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나중에 1980년도에 텔레비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어쨌든 철학자거든요. 철학자고 하이데거는 철학을 했고 그 중심 사상은 인간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죽는 존재다. sein zum Tode에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죽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른 모든 것도 죽는데 왜 인간만 죽는다고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근심을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차차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죽는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서 알지만 실존적으로 내 몸으로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그런 자기가 죽는다는 그런 사실을 어렴풋이 알다가 차차로 뚜렷하게
알아가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주 뚜렷하게 알게 되는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 자기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했고요.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동시대 독일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병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병리학. 그래서 인간을 이제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봤을 때 인간은 상황적인 존재다. 어떤 이런저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역시 실존적이죠. 그리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제 덴마크의 철학자인데요. 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유신론적인 실존 철학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죽음을 끌어안고 아주 신 앞에서 수줍어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 그런 그 인상 깊은 철학을 남겼는데 굉장히 현대적 의미의 그 실존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그 경청할 만한 우리가 계속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유산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니체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무신론적인 실존 철학자다 우리가 상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보면 꼭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거지 신이 정말 죽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말하자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부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 말하자면 기독교로 인해서 인간의 건전한 삶이 건강한 삶이 파괴되었다. 의존적이고 나약한 그런 그 주체성을 상실한 그런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하는 명제는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 어떻든 그 니체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뭡니까 권력의 의지를 가진 뭐 이걸 갖다 권력이라고 안 하고 이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힘의 의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빌레 쭈어 마흐트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인간은 보다 높은 가치를 항상 추구하는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불굴의 정신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매 순간을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심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공통적인 존재는 어떤 그 공통적인 그 의견은 인간은 죽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로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아는 존재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고 공포 어떤 무섭고 걱정이 되고 또 무의미해지고 이렇게 결국 죽을 건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 뭐하나 하는 어떤 무의미와 회의를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존재죠. 이게 이제 야 인간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파악하느냐 뭐 그런 또 그럴만한 또 시대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결코 2차 세계대전에 못지않은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말하자면은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고 1,000만 명 이상을 서로 죽이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망, 인간에 대한 절망 이런 것을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닫고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언가 참 불쌍하다, 그렇게 이제 아마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의 공포를 잊고 점차로 잊어버리고 이제 보다 밝은 면을 주시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포, 이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다 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실존 철학자들이 파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진실의 한 측면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걱정이 되고 내일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을 해보죠.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내일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려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걱정을 하고 심려를 하죠. 걱정 아주 근심에 차가지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시들합니다. 살아가는 게 시들해요. 그냥 무의미하고 회의스럽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난다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왜 만나나? 사람들이 왜 만나나? 어떤 만나는 이유는 위로를 받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홀로 있으면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걱정이 되고 또 무의미해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심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만난다는 거죠. 만나서 이제 위로를 받아요. 만난다는 자체가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고 왜 안심을 할까요? 가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걱정을 떠안고 있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또 안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또 어떤 자기의 걱정거리를 잠시 망각을 합니다. 잠시 망각을 해줘. 그냥 하하호호 껄껄 하고 이제 웃음으로써 이제 말하자면은 망각을 하고 그 무료한 것을 망각한다는 거죠. 무료한 것을 잠시 망각한다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수단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만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만나서 소통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그냥 소통이다. 그렇게 하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서로 의견을 나눈다는 거죠. 상대방과 마음을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것은 그냥 내 의견은 이래 하고 전달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을 상대방이 들여다보고 해서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 대화와 담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화라는 건 뭡니까? 대화라는 것은 마주보고 말을 한다. 우리말로는 마주보고 말을 한다 이런 건데 그 마주보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하자면은 내 말을 하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말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하는 것이고, 담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다이알로그라고 그래요. 다이알로그라고 그러는데 그 다이알로그라는 것은 다이아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둘. 로그라는 것은 레게인이라는 그리스에서 왔는데 말하다 하는 뜻이에요. 진술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둘이서 말하다 하는 게 대화입니다. 그럼 담론은 뭐예요? 담론을 번역을 하면,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담론이 뭐 어렵죠.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은 독백입니다. 독백. 의외죠. 독백.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담론은 모놀로그입니다. 모노라는 건 하나죠. 로그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가 말하다. 혼자 말하는 거죠. 혼자 말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해요. 이렇게 영화나 무슨 연극이나 보면은 무대 위에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혼자 말을 짓거리죠. 그런 것을 독백이라고 하는데, 이 담론이라는 것은 이제 독백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디스쿠르스라고 하는데, 담론이라고 저는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스쿠르스를 담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담론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냥 쓰게 되는 거죠. 먼저 써서 많이 쓰면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더라도. 사실 잘 몰라요. 이게 한자, 말씀 담자인데, 그게 옳은 건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이 디스코스, 모놀로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봅니다. 라디오를 듣고, 또, 교회 가면 목사님 연설을, 설교를 하죠. 절에 가면은, 스님이 설법을 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글쎄 그건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이 담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이런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떤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신문에 보도된 거를 가지고 그거 뭐 왜 그렇죠?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담론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듣건 말건 그런 것을 담론이라고 해요. 소통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담론이라고 해요. 담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통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편지를 한다. 옛날 방식이죠. 요새는 뭐 이메일이 있는데요. 편지를 한다. 편지를 하면은 내 얘기를 이제 글로 써가지고 보내는 거죠. 상대방한테 보내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하겠죠. 답장을 하면은
또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장을 하고, 묻고 대답하는 거죠. 좀, 어, 그, 그, 아날로그 방식인가요? 뭐,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편지를 했는데, 그 굉장히 로맨틱한 거죠. 편지. 연애 편지도 뭐, 이렇게 옛날에 쓰고 그랬는데, 뭐, 오늘날도 쓰겠죠. 그렇지만 요새는, 이메일을 쓰죠.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옛날 방식의 그런 편지보다는 빨리빨리 소통이 되겠죠. 아니면은,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전화라는 거에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전화는 소리밖에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웃습니다. 상대방한테 웃는 게 안 보이죠. 그렇지만, 웃고 있으리라는 어떤 그런 게 소리로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화상 통화를 하긴 하는데, 그, 뭡니까. 그 카톡이라는 것도 물론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 쭉, 좀, 낯부끄러운, 뭐, 낯뜨거운 그런 얘기도 이제 여기 이렇게 쓰여 있고 한데, 카톡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접 만나기라는 게 있어요. 직접 만나기. 옛날에 이제 미팅을 하러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다방에 요새는 이제 카페라고 그러는데 카페 외래어죠. 근데 우리말로 이제 굳어져 가는 그런 말인데 다방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다방에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여자 남자 이렇게 여학생 남학생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도 보고 서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기와 간접 만나기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그림은 이게 어떤 그 고호라는 그 네덜란드 화가 알죠? 굉장히 유명한 태양을 그린 그런 화가인데 이 고호가 그린 작품이라고 그래요. 이게 편지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그림 엽서를 만든 거죠. 자기가. 그래갖고 이제 자기 친구인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카톡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 여기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해서 만나기도 하고, 각각 그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독백. 독백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만난다고 그랬죠. 혼자 만나는데, 독백이는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휴게실을 갔더니, 이렇게 학교에 있는 휴게실을 갔더니, 아무도 없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독백을 해요. 제가 있다는 것도, 보지 못하고, 보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독백을 해요. 계속 독백을 합니다, 혼자. 시간이 끝나면 뭘 하지? 그러면은 시간이 끝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합니다. 우습죠? 한참을 독백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독백은 사실은 이게 독백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글쓰기라고 그래요, 글쓰기.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를 쓰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글짓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레포트를 쓸 수도 있고 글쓰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대체로 이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죠. 생각을 자기의 생각이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자기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생각이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독백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만남.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병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밤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달밤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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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손이 뒤로 갈 때는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 어디 갔지? 예, 그러면 또 이렇게 흔들면 손이 보이잖아. 그럼 여기 있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흔들면은 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손이 어디 갔지?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제 약간 병적이에요. 이게 이제 독백이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휴게실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혼자 독백을 해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뭐 가방을 싸가지고 가야지,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엔 뭘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자서. 약간 병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자신에서 봤을 때는 병적이 아니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참 흥미롭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한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출을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행복론을 이번 학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또 이제 다르게 할 생각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거랄까요? 그런 것만 이제 쭉 정리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계속 혼자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고 몸이 마르고 얼굴이 헬쓱해지고 나중에 병이 됩니다. 너무 걱정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말고 어, 이렇게 글로 자기의 걱정을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걱정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걱정거리를 그러면은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는 걸 또 정리를 해요. 첫 번째 이렇게 한다, 두 번째 이렇게 한다, 세 번째 이렇게 한다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정리를 하기 전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이 내가 우려하는 대로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걸 정리를 해요.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또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 놓으면은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카네기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카네기가 아니고 다른 카네기입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강왕 카네기가 아니고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런 글을 써가지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거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정리를 어, 해놓고서 그것을 정리한 것을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하도 걱정이 심해가지고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 서랍을 열었는데 그 자기가 정리한 것이 나왔다고 그래요. 나와서 읽어보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우려하던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괜히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래서 이제 생각만으로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글쓰기다 하는 겁니다. 이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하면서 많은 정리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게 있다 하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글쓰기라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담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대화라는 것은 이제 쌍방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담론하고 대화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요. 보완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담론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다. 담론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이 담론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텔레비나 방송이나 무슨 각종 매체, 책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담론에 속합니다. 담론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화라는 것은 이 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 또 상대방도 내 생각을 통해서 교정을 받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는 대상이라는 건데 누구를 만나는가? 이 만나는 대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그것이다. 그것. 영어로 하면 it죠. it. 독일어로 하면 s. 근데 it라는 것은 몇 인칭이죠? 예? 2인칭인가요? 3인칭이죠? 예, 3인칭입니다. it라는 것은. 근데 3인칭에는 it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예, 그 여자, 그 남자, she, he, 독일어로 하면은, G, air,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3인칭이라고 하죠. 3인칭. 3인칭, 단수일 때는 이제 그 여자, 그 남자, 그 다음에, 비인칭일 때는 그것이라고 하죠. 사물, 그것. 그래서, 그것이라는, 이 3인칭에 있어서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 이 그것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내가 만나는 대상으로서의 그것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사실은 그 여자, 그 남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여자, 그 남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마틴 부버의 생각을 주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더, 풀어서 제 방식대로 이해를 한 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틴 부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이 그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말하자면 3인칭, 나와의 관계는 3인칭이다 하는 것인데, 그 3인칭이라는 것은 사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여자 그 남자도 사물에 들어갑니다.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여자 그 남자도 3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인칭은 뭐냐면은 그 여자 그 남자까지도 사물들로 들어가요. 사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 여자도 만나고 그 남자도 만나고 뭐 가게 들어가서 아주머니한테 라면도 사 먹고 또 나와가지고 그 책방에 가서 아저씨한테 뭐 또 책도 사고요. 뭐 그랬을 때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 여자 그 남자지만은 인격이죠. 인격 어떤 그 인칭이죠.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사물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이죠. 내가 책을 사는데 그 남자한테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 뿐이죠. 내가 인격체로서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꼬박 가고 하고, 저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저희 뭐, 형 같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사물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나는 거 아까 미팅할 때 그 만남, 뭐 연애할 때 그 어떤 사귀는 관계 아니면은 친구를 만날 때도 너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나는 존재인 너가 나를 너라고 불러줄 때 그때 참으로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너라는 이런 그 내가 만나는 인격체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그것을 우리라고 하죠. 동창회에 가면 우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국 외대 그 뭐라고 해요? 친구들 그 뭐라고 하죠? 그 친구들 동문이라고 하죠. 동문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 절대화된 것이 당신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느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도 만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물들이죠. 말하자면 사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너가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렇게 꽃밭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게 이제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그 기도하는 손이 보여요. 여기에 제 모습 뒤에 안타까운데 지금 제가 뭐 여러분 어떤 학생이 그렇게 물었어요. 야 이거 동영상 이렇게 보고 나서 다음에 또 보려고 하니까 다쳐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학교에 물어보니까 할 수가 없대요. 이 자료실을 막아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못 드리는데 나중에 자료실을 풀어 놓으면은 제가 그 PPT 자료를 다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남과 행복이다 하는데 만남은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만남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육신, 그죠? 육신이 여기 뭐 미스터 코리어 아니면 뭐 이렇게 보디빌더들이 이렇게 자기 몸매를 뽐내고 있죠, 아주. 저도 이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어, 그, 이 그림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름은 잠시 이제 망각을 했는데, 영국의 동화 작가예요. 동화 작가인데, 이렇게 이제 영혼을 바쳐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일을 하고,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만들었어요. 하여간 뭐 그런 걸 나타내려고 이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 정신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어, 그 육신이나 영혼이나 정신 이런 것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나서 만나야만이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림 사진인데 그냥 이 아저씨가 저도 이렇게 수영을 참 좋아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수영을 하고 이렇게 쭉 나가다 누굴 만났어요. 누굽니까 이게? 아마 상어처럼 보이는데 상어를 만났어요. 만나는 거는 이제 행복이 아니겠죠, 이거는. 예. 만나는 게 꼭 행복만은 아닙니다. 불행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이 상어를 만나갖고 어떻게 잘 지냈는가는 이제 뒷소식을 들어봐야 알겠죠. 이런 그 자연, 대자연, 이게 화학산인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이 갈 때 이 대자연을 또 우리는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꽃이 만발한 이게 무슨 꽃입니까? 이게 금잔화예요, 금잔화. 제가 볼 때는 금잔화인데 이 금잔화가 약간 여담이지만 이걸 말렸다가 차로 끓여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오래 살고, 뭐, 정신도 혼미해지지 않고, 치매도 안 걸리고, 저도 한번 끓여 먹어 봐야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남녀가 같은 여자인가요? 하여간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만남을 가지는 거죠. 이 꽃 속에서. 정말 부러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는 이제 할 대상이 없어서 못 하는데, 부러운 그런 존재, 그런 풍경 같아요. 만남이죠. 이거 이제, 이것도 만남인데,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소설 속에나 나오는 삼천교육대라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누가 흔들어서 나가보니까 바로 옷도 안 입혀가지고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빌고 삼천교육대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왜 왔나도 모르고 막 군화발로 얻어 쳐이고 못하면은 노인들도 끌려갖고 머리 홀랑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누구 나쁜 놈이다 하면은 바로 이제 삼천교육대에 이제 와서 잡아갔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봉체조를 시켰어요. 봉체조. 여기 지금 뭐 이렇게 한 고등학생 정도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40살, 50세 이상 먹은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군복을 입혀가지고 아주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혹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행복은 하나 존재하게 되나? 제가 이제 뚱딴지 같이 물어봤어요. 행복은 제가 볼 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어떤 불행한 그런 데 갖다 놔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데 갖다 놔도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한 눈물이죠, 이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 그 행복한 눈물. 여러분들 행복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젠가 한번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로또가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주택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막 흥분을 해갖고 자기 부인을 갖다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막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약간 그 미스테리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원래는 아까 그 만남, 그것과의 만남, 너와의 만남, 우리와의 만남, 하느님과의 만남 이것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제가 횡설수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나와 너의 만남, 특히 친구와의 만남, 애인과의 만남, 이 만남에 대해서 제가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번 시간엔 이야기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